실리프팅이 망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광대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요.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안녕하세요. 천안 LC의원 대표원장 김영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실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초음파나 이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리프팅 시술 중에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이동시켜서 젊은 시절의 모습을 재배치할 수 있는 시술은 실리프팅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인데요. 그런데 간혹 실리프팅 받고 얼굴이 더 망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리프팅이 망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자의 경험보다는 그냥 유행 따라서 요즘엔 어떤 실이 좋다더라, 이런 실이 유명하다더라 하면서 실의 종류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15년 동안 실리프팅을 해왔고요. 민트실 사내 직원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실리프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리프팅 실에는 코그라는 돌기가 달려있고 이 코그가 조직에 걸리면서 조직을 이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그가 달려있는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 양방향, 멀티방향의 실로 나뉩니다. 이 중 양방향 실이 조직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실인데요. 이 양방향 실을 얼굴 조직에 넣고 당기면 양방향 코그의 중앙으로 조직이 이동하면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시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대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봤던 케이스 중에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조직은 분명 위로 이동을 해서 리프팅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광대가 커져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사례였습니다. 양방향 코그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실을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리프팅 실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을 넣는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작용보다는 유지기간과 당겨지는 정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실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유지 기간과 실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민트실 사내 강사 및 키닥터여서가 아니라 제가 민트실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실들은 코그를 깎아서 만들거든요. 깎아서 실을 만들면 실이 얇아지고 당연히 강도도 떨어지겠죠. 민트실은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을 써서 실의 강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실은 이 PDO라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 재료는 체내에서 약 8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재료입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깎아서 코그를 만든 실은 코그의 강도가 빨리 약해질 뿐더러 실도 빨리 끊어집니다. 그만큼 효과가 짧게 유지되겠죠. 참고로 이 PDO라는 재료는 FDA에서 승인받고 심장 수술에도 사용할 정도로 매우 안전한 재료이니 실리프팅 시술 받으실 때 재료에 대한 안전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실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실리프팅이 실패하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대가 커지는 부작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코그실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시술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무작정 이 턱선 쪽에 처진 조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을 이렇게 배치하면 양방향 실의 특성 때문에 광대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실의 개수를 늘려서 조직을 광대 쪽이 아닌 관자 쪽으로 이동시키는 디자인을 잡아야 합니다. 관자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잡으면 처진 조직도 위로 끌어올리면서 관자의 볼륨도 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딤플 현상이에요.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이건 주로 실이 너무 얕게 들어갔을 때 생겨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코그 반대 방향으로 피부를 밀어서 풀어줄 수 있기는 한데 애초에 정확한 깊이로 시술하는 게 맞겠죠. 리프팅 실은 보통 피하 지방과 근막층 사이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부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가 시술할 경우 피부층 가까이에 실을
시술을 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좌우 비대칭입니다. 원래 사람 얼굴은 100% 대칭일 수가 없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한다거나 당겨지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비대칭을 교정하려다가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숙련된 시술자에게 충분한 실의 개수를 가지고 시술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한쪽 얼굴당 관자 쪽에 4개, 턱라인 쪽으로 4개, 총 16개를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입과 주변이나 팔자 쪽을 더 당겨야 하는 경우에는 얼굴 타입에 따라 개수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중턱이 처지신 분들은 이중턱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앞선 사례들을 보고 실리프팅 시술이 모두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실리프팅 제대로 시술하면 아주 좋은 리프팅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충분한 실의 개수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 하나당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 개수가 적으면 그만큼 딤플이 발생하기가 쉽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을 넣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요. 실 리프팅은 조직을 이동시켜서 재배치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실의 위치를 잘못 배치하면 광대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피부 두께는 어떤지,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방향으로 처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개인차가 정말 크거든요. 그 다음엔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시술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굴형이랑 처짐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계획을 잘 세우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경험이죠. 제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실리프팅이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해부학을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조직의 두께와 깊이, 신경과 혈관의 위치, 그리고 깊이까지도 다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시술 후 관리는 2주 동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직을 잡고 있는 코그가 조직 속에서 안정되기 전에 풀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2주 정도는 가벼운 세안이나 화장 등은 가능하지만 얼굴에 압력을 가하시면 안 돼요. 경락 같은 마사지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겠죠. 너무 크게 웃거나 하품을 크게 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격렬한 운동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요. 공들여서 당겨놓은 조직이 풀려서 내려오면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토닝 같은 레이저 시술은 약 2주부터는 가능하시고요. 초음파나 고주파 같은 리프팅 시술은 약 한 달 뒤부터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리프팅은 시술 중에 유일하게 얼굴 조직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이동시키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다만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받으셔야 돼요. 천안에서 실리프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 먼저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천안 LC의원으로 방문해주세요. 17년의 의사 경험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안전하게 시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LC의원 김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